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오용석입니다. 자,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이 정치의 꽃이 나는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땀 흘릴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 여러분의 고민도 깊으실 텐데요. 오늘의 토론회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는 판단의 장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 TV가 중계 방송하는 이 본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열리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해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투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안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국회의원 후보 황명주,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과 답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이 오늘 토론회의 질문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기조연설과 마무리 발언의 2분, 공통질문과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모든 후보들에게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이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앞에 설치된 이 모니터의 자녀 발언 시간을 확인해 가시면서 토론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가 준비한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토론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안태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어떻습니까?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민생 경제와 국가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대출이자 폭탄은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를 보면 사과, 감자, 바나나, 오렌지 값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과 하나 집어들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며 대파쇼를 벌였습니다. 누구 하나 똑바로 보고 못하는 총체적 국정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에 무지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을 광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광주를 치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만선생활문화센터, 고산문화누리센터, 신현동 어린이체육센터를 비롯해 곳곳에 물놀이장과 놀이터가 늘어났습니다. 학교도 많이 생겼고 공원도 늘어났습니다. 곳곳에 도로사업과 신현능평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연장 등 광주 시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보이겠습니다.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 기호 1번 안태준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황명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국회의원 후보 황명주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저는 평생을 몸담았던 고향 광주를 다시 우리 광주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현, 능평, 오포, 초월, 곤지암, 도척 시민 여러분, 10년 전 광주와 비교했을 때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재임 8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당연히 목격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광주 시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의원은 온갖 비리와 의혹 속에 구속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같은 지역의 정치 후배로서 부끄럽습니다. 본인 입속 채우기에 급한 나머지 광주의 발전은 뒷전으로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는 1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당 8년,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강력한 후보, 저 황명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광주시의원의 경험으로 광주의 현안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몰두하는 정치인이 아닌 광주와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광주만 바라보는 저 황명주,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광주 시민과 함께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들의 기조연설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 바로 규제 관련 현안입니다. 광주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수도 취소원인 팔당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 택지 개발이 그간 어려워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 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중심지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광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규제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선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앞서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2분을 드리고요.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과도한 중책 규제로 인해 도시계획 전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두 번째 환경정책기본법, 세 번째 수도법, 네 번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여섯 번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 중촉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중 특히 두 번째인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 수질보전 대책권역 1권역은 광주시 99.3%가 지역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권역 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한되고 또한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800해배 미만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건축물이 쪼개기 시로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하수 물량을 별도로 배정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희 지역구 오포 지역은 빌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 후보가 그 근본적인 대안에 말씀드린다면 팔당호가 지금 1974년 완공되어서 그 관련 법률 또한 현재 상당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하수정화 시설의 현대화 시설 그리고 오폐수 관리에 철저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질 개선의 노력에 현대화 시설을 했다면 1974년 완공된 그 시설에 대해서 광주시는 이 법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풀어줘야지 광주가 개발이 제한이 묶인 것을 좀 완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표를 한번 봐보시죠. 2016년 8월 8일자 동아일보가 광주시의 빌라 난개발의 심각성을 보도한 기사에서 제기한 통계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경기도와 인천 지자체 중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준공 물량 합계 1위가 광주시입니다. 당시에 광주 빌라 난개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보수 언론까지 대문짝만한 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광주시장은 지금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난개발이 책임이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정당을 시민들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난개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아까 앞서서 황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6가지 중첩 규제로 묶여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규제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8.5 수질보전 특별법, 이 특별대책 지역에 관련된 법입니다. 2019년에 이게 조금 개정이 돼서 5년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5년이면 2015년입니다. 2015년이면 저희가 저든 우리 황 후보님이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국토부와 상당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개발 압력이 높은 우리 광주시는 이 수변구역과 절대농지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민간 개발로는 이 수변구역과 절대농지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적 개발을 확대해가지고 소비력과 구매력이 큰 젊은 세대를 유입시켜서 광주를 좀 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관련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43번 등의 국도를 축으로 해서 인근 성남과 하남, 이천, 용인 등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남한산과 백마산 등 4개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역이다 보니 내부의 이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광주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망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후보가 생각하시는 광주시 교통난 해소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안태준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또 전임 시장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정확히 짚을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교통난은 지금 현재 여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님이 12년 동안에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이 무계획적인 도시정책이 원인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광주시는 인구 급증과 차량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무능한 국민의힘에 화가 많이 나 있고 그 결과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 흐름에 동맹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정맥 역할을 하는 내부도로, 지방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제 공약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현동, 능평동의 경우에는 능원 IC에서 태적고개 구간을 지하화해야 합니다. 오포 양벌동과 추자동은 초월로 이어지는 터널 도로를 개설해서 국도 43호선과 45호선의 교통 흐름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초월 지역은 의왕에서 초월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월에서 판교로 직결하는 간선 도로망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초월과 국도 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곤지암과 도척의 경우에 관내국지도 98호선 주요 구간 확장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광주 고속도로에 이어서 양평, 광주, 이천 고속도로 사업이 완공되면 광주시 관내를 경유하는 수도권 순환망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끝으로 광주시 순환도로 사업도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곤지암천과 경안천 제방도로 신현동과 직동 IC 연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전문가 안태준이 광주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명주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 하신데 전임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국회의원 8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광주를 이끈 전임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은 우리 안태준 후보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광주를 관통하는 도로만 있지 광주를 외곽으로 돌아서는 외곽 도로가 없는 게 광주의 문제점입니다. 국지도 57호선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서 오포를 거쳐서 성남 분당으로 나가면 외통도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광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지도 57호선에 대해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광주시장님과 함께 국회의원이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광주시 57호선에 대한 지하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광주시 외곽도로입니다. 가칭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르네상스 엑스포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곤지암역, 초월역, 우리 용수리, 또 우리 경완천, 양벌리, 매산리, 용인 모연, 포곡을 잇는 광주시 외곽 강변 르네상스 도로를 통해서 광주를 더 멋있고 우리 교통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교 5호선, 우리 그 판교 신현 능평에 대한 지하철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강선에 대한 연장 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귀추를 갖고 있습니다. 광주, 태전, 고산, 양벌, 이 경강선에 대한 배차 간격, 출퇴근 시간에 대한 배차 간격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 있고 개별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끝난 뒤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 시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 공약을 발표한 후보에게 4분간의 추가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약을 발표한 후보에게 2분의 보충 답변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질문권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황명주 후보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 50만 자족도시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최우선 과제인 교통 분야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 D 노선, 삼성, 수서, 광주, 곤지암을 잇는 한라인 노선에 대하여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지도 57호선, 아까 말씀드린 신현 능평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태적국의 교통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월에 축구장 17개 크기인 CJ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중부고속도로 가칭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추진해서 시민들의 소음, 교통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말 현재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오포권역 인구는 약 11만 7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한 개조차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비현실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는 오포권역에 대한 고산지구 내 기반 공사 중인 오포고등학교의 개교와 현재 지구 단위 등 상당한 개발 압력으로 인한 양벌동, 매산동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칭 매양고등학교 신설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사회적 책임으로 특성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한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우리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해서 아이들의 촘촘한 돌봄, 행복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명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안태준 후보 1분 동안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님 공약을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 AI 융복합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좀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밝혔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 선정했는데 14개가 국가산단이 지방에 배정되고 이제 경기도에는 용인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유일한데요. 이렇다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런 광주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은 전략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이는데 같이 좀 고민하자는 의견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황명주 후보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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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은 AI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발전이 되는 그 산업입니다. 용인 남사를 주축으로 지금 그 용인에서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첩 기조로 인해서 지금 도척, 방도리의 이권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반도체 벨트와 우리 광주시의 AI 융복합 단지를 그리고 이런 그 사업을 주최한다면 광주시가 지금은 너무나 소규모의 공장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같이 용인시와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답변 마무리 되셨습니까? 시간이 아직 네.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명주 후보의 답변을 들었고요. 안태준 후보 이 답변에 대한 1분간의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공약이기도 하고 저도 또 관심이 있어서 그 또 의견을 한번 여쭈려고 그럽니다. 판교 5호선, 이 판교 능평 신현 조기 추진 공약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신현 능평 판교 도시철도 신설을 공약했고 이제 후보님도 판교 5호선 추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5호 판교선이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에서 신현 능평으로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경전철 신설로 8호선 판교에 연장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연장이든 연결이든 좀 무산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5호 판교선의 경우에 지하철 8호선의 모란 판교 연장을 전제로 신현 능평에서 판교까지 경전철 도시철도를 신설해서 그 판교역을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연장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우리 후보님의 구체적인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2분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현동 우리 능평동에는 5분 서판이라는 그 SNS 공동체 SNS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우리가 수년 동안 시민들이 원하는 건 지하철 8호선 연장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지난 8년에 국회의원 8호선 연장해주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래 놓고 작년 12월 민주당 소속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벼랑간 경전철로 해야겠다. 시민들 공청회 갔다 와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8호선 해준 데는 8년 동안에 국회의원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경전철로다가 하겠다고 시민들 경기도청 작년 11월에 초청해서 공청회 열고 시민들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 8호선을 하기로 했으면 8호선에 대한 왜 안 되는지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 경전철로 왜 가야 되는지를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지 정책이 행정이 시민들보다 먼저 앞서가면 그 피해는 당연히 시민들로 봅니다. 저는 지하철 8호선에 대한 문제를 심중하게 시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고요. 또 경기도와 함께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또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건 시민이 우선인 정책이 돼야지 정부가 우선이고 행정이 우선인 정책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있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안태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엄청 막히는 이 도로 위의 시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신현 능평에서 판교까지 도시철도를 연결해서 신현 능평의 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GTX D 노선의 초월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강선을 연장해서 태전 고산역과 양벌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불편함이 없도록 경강선 배차 간격도 더 단축하겠습니다. 신현동과 능평동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능원 IC부터 태제고개까지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초월 쌍동리에서 오포 양벌과 추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초월에서 의왕, 초월에서 판교를 연결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국도 3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광주를 학생 중심의 교육 친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신현 1중학교, 고산중학교와 오포고등학교, 양벌중학교와 양벌고등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 친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돌봄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온 동네 초등 돌봄 확대로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가 야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의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경로당에서 주 5일은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를 반도체 연구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미래 경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시 전문가 안태준이 해낼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했고 국회 보좌관으로 10년을 일했던 이 모든 경험을 광주를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이제 광주는 기호 1번 안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명주 후보 1분간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안태준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지급을 보면 곤지암 삼리에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를 조기완공해서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 공약을 만드신 겁니까?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 유기농 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통망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경기도를 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경기도 협동조합, 그러니까 슈퍼 협동조합 분들하고도 만나봤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싶어도 유통망이 없어서 이게 제공이 안 되는 실정인데요. 제가 보기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약간의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황명주 후보님께서도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이 경기도지사와 좀 협의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기농 서비스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기층으로 이게 배급을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조속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네, 보충 질문 시간 1분 네, 드리겠습니다. 본 후보가 파악한 바로는요. 광주시는 친환경과 노기농의 두 큰 분류의 농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 농가 광주시에 총 15농가입니다. 그 농가조차도 지금 그 계약 업체와 전면 계약을 해서 외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곤지암의 도자 엑스포 단지 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센터 제2의 친환경 농산물센터를 거기다 진단하시면 곤지암 도척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센터 2012년 들어올 때 곤지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어마어마한 기대 효과를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도 고용 창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2의 친환경 농산물센터에 곤지암이 논다는 것은 후보님께서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해 주셔야 되는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안태준 후보 보충 답변 2분 시간 드립니다. 우리 황명주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센터도 그렇고 이 유기농 복합센터도 그렇고 복합서비스센터도 그렇고 가장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유통을 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황명주 후보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모으고 같이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통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황명주 후보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을 모으기만 하고 이거를 유통 경로를 확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데요.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을 왜 안 하냐면은 이 유기농은 유통시키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품목과 섞어서 이렇게 유통을 할 경우에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른 그 품목에 있는 농약이 그 유기농 품목에 농약이 옮겨 붙는 수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유통하는 방식과 유통 주체가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유통단체와 그 경기도와 이 협약을 하게 하면 충분히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유기농 농산물까지도 충분히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마무리 되셨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광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8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는데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 한 차례 정도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황명주 후보님과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과 경제, 정치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명주 후보님 너무나 이렇게 행정에 박식하시고 행정학도 박사까지도 있으신데 제가 좀 조언을 구하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후보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년 7월에 신원동의 한 빌라 단지에서 빌라 단지의 바로 아래 신축 부지 토공사 영향으로 해서 상부에 위치한 빌라 두 동에 균열과 집안 침하가 발생해서 빌라 두 동이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당시 총 16세대가 긴급 이주하기로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폭우 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저는 그 당시 우리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 그 차도 걸쳐 있는 거를 목격을 하고 현장에서 같이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교통 지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밑에 폭우가 와서 유실이 돼 갖고 석축이 다 무너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좀 복원이 돼서 안전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황명주 후보님께서 그런 일에 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황 후보님의 탓이 아니고요. 네. 이게 행정의 탓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 거의 3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특히 이제 행정 대집행 비용 부담에 대한 광주시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광주시에서 사고 이후에 건물 종합 안전 조사를 했는데 빌라 두 동이 각각 C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행정 대집행을 통보해서 보강 공사를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정 대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3년이 다 된 지금도 맞습니다. 보강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행정 대집행 비용 부담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 즉 신축 부지의 사업주하고 시공자, 맞습니다. 감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광주시는 주택관리자인 피해자, 그러니까 C와 D등급을 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 대집행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이런 유권 해석에 저도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후보님께서도 이 행정에 상당히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 행정 대집행 비용을 피해자, 즉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시라고 보는지 그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건축 행위, 개발 행위자가 있고 건축주가 있고 또 입주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행정을 집행했던 광주시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책임이 없다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을 해서 개발했던 업자는 지금 나몰라라는 상태고 입주민은 이 인허가를 내준 광주시에 책임을 묻는 상태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도 우리 그 개발업자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행정에 대한 집행을 받아내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민들을 만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저희 지역위원회에는 도의원 2분과 시의원 2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부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광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정 협의를 하실 건데 예. 이 적정 조치를 좀 요구를 하셔서 네네.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을 좀 신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3년이 다 되도록 왜 이렇게 당협위원장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뭐 네. 향후에라도 조속히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네. 광주시의 행정이다 보니 그 당시 2021년이면 네. 민주당 시장님 네, 시절이었어요. 한 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현 시장님은 이제 2년 차 네. 들어오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개발업자가 살기 좋은 개발업자가 하기 좋은 사업 시행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입주하기 좋은 주택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네. 뭐 서로 어려운 얘기니까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에 계신 건가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1.4%입니다. 근데 성장에 대한 기여분을 의미하는 경제 성장 기여도는 내수가 1.3%, 순수출이 0%랍니다. 그러니까 2013년 작년에는 수출은 하나도 없고 내수로만 버텼다는 얘기인데 이 광복 이후 70년 성장률 중 6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 성적표입니다.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거액 자산과 대기업 기업 오너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고요.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한 세수를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증세로 해결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 후보님께서는 이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세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결정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 세수에 대한 것,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금리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감률 이거는 저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또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또 우리 당정 또 중앙당에도 많이 건의를 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본 후보의 최대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우리 이제 황 후보님이 상당한 신사이시기도 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개혁파, 소장파에 속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한 당원의 사과, 뭐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님의 이런 그 여당 중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를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당 중진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평가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우리 후보님도 아시지만 당에는 우리 중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진위원회 결정의 사항이고 일단 뭐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위에 우리 대통령과 또 청와대 내각 이런 쪽에서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이렇게 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16초, 15초 남아서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이나 저나 이 같은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광주를 위한 일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네네.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태준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도권 토론은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명조 후보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태준 후보님의 그 공약집 맨 앞 타이틀을 보면 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부사장님으로 써 있습니다. 참 큰 타이틀인데요. 직무대행을 몇 년을 하신 거죠, 그 당시? 직무대행은 4개월 했습니다. 4개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5개월이 뭐예요? 5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후보자님의 입장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그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광주시 역세권 개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광주시 그 역세권 개발을 해서 경기주택공사가 지분율을 78.9%, 네, 맞습니다. 광주시가 18%, 도시관리공사가 2%. 그래서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면 총 3,090억에 대한 그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매각 금액이. 근데 이제 도시경기주택공사에서 그 환수를 2,440억을 가지고 가셨고 광주시는 500억, 도시관리공사는 60억 이렇습니다. 혹시 이게 그 본인이 임원으로 계실 때 진행된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분율 설정이 왜 이렇게 타시군하고 이게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투자금 대비 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각종 행정행위 인허가는 모두 광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그 땅을 개발을 하고 인허가 및 개발 행위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는 광주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보면 광주 역세권 개발이 지금 보면 LG 자이하고 그 GH 주택 두 개의 그 아파트만 달랑 올라가 있지 네. 아무런 상업시설, 부대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네. 우리 사장님이 또 도시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그 당시에 이거는 그러면 제안을 해서 뭔가 광주시의 환원 사업이라든가 제대로 된 플랜을 좀 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지금 더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저도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 상업용지에 대한 제안도 산업용지에 대한 제안도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그 옆쪽에 이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주택도 그렇죠. GH가 짓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기부 찬합 차원에서 거의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제가 지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원이 아니니까 당시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집만 짓고 예. 땅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군을 들여오려고 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광주시와 싸울 입장은 아니었고요. 시가 개발 방향이 다른 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당 시장님인데 소통이 안 되셨나요? 제가 그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사업이든 민간의 사업이든 시민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시민 중심 사업이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보면 경기주택공사는 이 사업을 해서 2,400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광주시를 지금 젖어 있는 것도 없고 광주시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우리 결과표로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드려도 혹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네네.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요. 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곤지암 저는 만선리에 살고 있는데 저희 혹시 후보자님께서 그 유사리에 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임야를. 근데 이제 2018년 아닌가요? 19년으로 저희가 찾아봤고 19년인가요? 네. 한 5,200헥에 약 네. 한 1,576평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를 개발 행위를 할 적에는 건축허가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2년 동안 건축 행위를 안 하셨어요. 그는 이유는 왜 안 하셨죠? 그거는 제가 사실은 주체자가 아니고요.
제 친구로부터 그 땅을 사게 됐고 그 친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맡겼는데요. 예. 그 후에 계속적으로 그 친구와 항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제가 개발행위에 뭐 제가 제 근데 땅이고 지금-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그 개발행위의 지금 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무슨 없지만 무슨 네.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면 2년이 지나서 착공 신고가 안 들어가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근데 있습니다. 뭐 제가 잠깐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후보님 여기가 보면 처음에 최초에 5필지를 구매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세 필지로 했다가 다시 7필지로 분할하고 총 9필지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는 더 한번 제가 더 쳐다볼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이 부지에 대한 거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 부지고요. 근데 이제 58-12, 57-1은 개발 행위 자체가 안 되는 산지 보전 구역이거든요. 근데 항공 사진을 저희가 봤더니 여기도 다 까놨어요, 산을 불법 훼손을. 그래서 이걸 혹시 모르셨나요? 네, 제가 몰랐습니다. 아유, 네. 아니 저도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제일 광주시가 난개발, 산지 훼손, 임야 훼손, 경사도 때문에 특히 경사도가 안 나오는 부지를 까놓고 좀 일정 기간 지나면 경사도가 완화돼서 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인허가를 들어오고 이런 수법들이 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왜 이렇게 지금도 존치가 돼 있는지 현장에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받은 2024년 4월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뭐 산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고 있는 바와 제가 그쪽으로부터 들은 바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대로 제가 답하는 거는 그렇죠. 적절치 않고요. 예, 당연하겠죠.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또 안태준 후보님은 경기 도시주택공사 부사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도시개발 이런 거에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이런 또 본인이 모르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봄이 오고 우기가 오지 않습니까? 빠른 전 산지 훼손 부분에서 복구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후보님 뭐 어떻게 잘 그거 산지 복구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조금 해보고요. 예, 제가 그것을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예.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예. 다 복구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정치는 여야를 떠나서 뭐 공평하고 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주도권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주도권 토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책 토론 또 검증 토론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품격 있는 토론에 임해주셔서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황명주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사법부 근간을 흔든 대표가 민주당 선거를 이끌고 있고 입시 비리로 지난 몇 년간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인물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국회를 입성하려고 합니다.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8년간 광주시를 위해 일하던 민주당 국회의원이 온갖 비리에 얼룩져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명운을 다시 민주당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위기 속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일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위대한 국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시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광주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 은퇴 후에야 현역 시절을 뒤돌아보며 비로소 자신의 전성기가 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8년간 광주는 전성기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생각합니다.
저 황명주와 함께하는 4년은 광주의 전성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여러분께서 왜 황명주가 광주에 필요한지 찾아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설계한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광주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주를 선택해달라 호소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 공약 이런 부분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명주는 깨끗합니다. 황명주는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에게도 2분의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1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안태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한 민주당을 직접 경험하고 격찬했습니다. 경제 유능한 민주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군사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각자 도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겸손하고 국민을 위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켜온 민주당, 위기에 강한 민주당, 경제 유능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저 안태준은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민께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는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4월 10일은 본투표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투표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안태준은 2001년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24년 차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를 고민하고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번 선거에서 여지없이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을 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함께 답을 찾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권력과 불통에 맞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광주와 함께할 사람 안태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안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이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신 두 분의 후보자께 모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